8일 마지막 4차 개학이 이뤄지면서 19일 만에 모든 학교, 학년이 등교 개학했습니다. 과밀학교의 경우 격주, 격일 수업 등 학교 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부산시 교육청이 모든 학교가 등교 수업을 시작한 8일부터 2주간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학생들의 다중이용시설 이용 실태를 점검합니다. 노인 등 폭염 취약계층이 많은 원도심 중구에서는 구청이 의무적으로 폭염 피해 예방 정책을 수립하도록 한 폭염 피해 예방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해운대구의회가 과다하게 쓰이는 인쇄물의 예산 낭비와 환경오염을 막고 양방향 소통을 위한 종이 문서 없는 스마트 의회를 시작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부산입니다. 8일 마지막 4차 개학이 이뤄지면서 19일 만에 모든 학교, 학년에서 등교 개학했습니다. 과밀학교의 경우 격주, 격일 수업 등 학교 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교 후 학생들의 다중이용시설 자제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상황입니다. 차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모든 학교와 학년의 마지막 등교가 이뤄진 8일 부산 용소초등학교입니다. 오랜만에 등교한 아이들 착용한 마스크 뒤로 잔뜩 긴장한 표정입니다. 처음 보는 바닥에 노란 스티커를 따라 조심스럽게 이동해 손 소독을 하고 열 화상 카메라를 통과해야 학교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6월이 돼서의 첫 등교한 학생들이 우왕좌왕하지 않도록 신발장엔 이름표가 붙었습니다. 교실 앞 손 소독제와 물티슈, 학교 생활을 안내하는 포스터는 이제 학교 내 필수 물품이 됐습니다. 교실에선 거리를 띄워 앉은 학생들이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동영상을 보고 선생님은 마스크를 나눠줍니다. 코로나19가 바꿔놓은 교실의 낯선 풍경입니다. 반가워서 서로 또 너무 밀착하지 않을지, 그래서 항상 온라인 학습하면서도 사회적 거리 두기 계속 강조하고, 직접 오면은 이제 좀 마음껏 뛰어놀지 못하고 마음껏 어울리지 못하는 걸 애들한테 좀 강조했습니다. 네. 등교는 했지만 새로운 친구와 이야기를 나눌 수도, 화장실 외엔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도 없어 교실마다 긴장감이 감돕니다. 급식실에도 입구 바닥부터 거리두기 스티커가 붙었고 투명 칸막이가 설치돼 친구들과 자유로운 대화는 불가능합니다. 정상적인 학교 생활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오랜만에 학교에 등교한 학생들은 반가운 마음이 더 큽니다. 내가 계속 집에만 있으니까 좀 갑갑하고 했는데 이제 드디어 학교 오니까 좀 편안해지고 이제 원래 일상으로 돌아간 것 같고 기분이 좋았어요. 생활 속 거리두기 잘 지키면서 학교 생활 잘 할 겁니다. 부산에선 8일 중학교 1학년, 초등학교 5, 6학년 7만 5천여 명이 올해 첫 등교했습니다. 저희들은 최대한 적극적으로 환자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고 생길 경우에는 가능한 한 빨리 신속하게 확산을 차단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부산 지역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주춤한 상황이지만 아직 안심하기엔 이른 단계로 하교 후 집단 활동 자제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부산시 교육청이 모든 학교가 등교 수업을 시작한 8일부터 19일까지 2주간 부산시와 각 구군, 부산시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학생들의 교회 생활 지도에 나섭니다. 8일 부산진구 놀이마루 인근에서 유관기관 관계자 20여 명이 다중이용시설 자제와 생활수칙 준수에 관한 캠페인을 시작으로 학생들의 다중이용시설 이용 실태를 점검합니다. 또 유관기관과 실효성 있는 교회 생활 지도에 대한 방안을 찾기 위해 협의회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부산광역시와 교육청이 9일 시교육청에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공동선언과 함께 4개 협의 안건에 대해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합니다. 부산시 교육청은 부산시의 놀이터 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 협력과 스쿨존 내 통학로 안전 확보를 위한 협업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또 부산시는 부산시 교육청에 국가환경체험교육관 조성과 신중년 생생종합타운 조성 등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벌써부터 낮 시간 푹푹 찌는 더위가 기승입니다. 특히 올여름 극심한 더위가 예고되면서 걱정이 더 큰데요. 매년 무더위로 수백 명의 온열 질환자가 발생하고 사망 사고도 벌어지는 만큼 폭염 피해를 막기 위한 행정기관의 대책 마련은 필수가 됐습니다. 노인 등 폭염 취약계층이 많은 원도심 중구에서는 지난해 9차원의 폭염 피해 예방 조례가 제정됐는데요. 이번 시간 조례 돋보기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수민 기자입니다. 중구의회 강희은 의원이 발의한 폭염 피해 예방 조례. 폭염을 사실상 재난으로 보고 구청이 의무적으로 폭염 피해 예방 정책을 수립하도록 한 건데 부산 첫 사례입니다. 저희 중구가 지금 현재 노인 인구가 우리 전체 인구의 4분의 1 이상을 지금 차지를 하고 있거든요. 특히나 우리 중구는 이런 취약계층이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 조례를. 조례에서는 매년 폭염 상황이 발생하기 전 구청이 종합 대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구에서는 무더위 쉼터나 폭염 저감 시설 설치 및 운영 방안을 구축하고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대응 요령을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합니다.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이번에 무더위 쉼터가 1개소가 증설이 되었고요. 그리고 야간 개방도 마찬가지로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구청은 조례를 근거로 예산을 투입해 쿨루프 사업을 벌이거나 냉방 물품, 온열 질환 의료비 등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처럼 코로나19로 무더위 쉼터 운영 등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대체 사업 추진에 근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부산에서 집계된 온열 질환자 수는 100명, 이 중 2명이 사망했습니다. 올해도 극심한 더위가 예고되는 가운데 이 조례를 기반으로 9차원의 촘촘한 안전망이 구축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조례 돋보기 안수민입니다. 생태하천으로 복원된 남구 대연천에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고 유지용수가 공급되지 않아 여름철 악취가 우려됐는데요. 본격적인 여름을 앞두고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석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생태하천으로 복원된 남구 대연천입니다. 날이 무더워지면서 물웅덩이 곳곳에 이끼가 잔뜩 끼었습니다. 물이 없는 곳은 잡초로 뒤덮여 있고 곳곳에 생활 쓰레기도 버려져 있습니다. 마른 하천 바닥엔 침전물이 굳은 것으로 보이는 검은 딱지가 악취를 풍기고 있습니다. 바닷물이 올라올 때 있잖아요. 그때 쭉 따라 올라오면서 저 밑에 있는 찌꺼기니 뭐 이런 것들이 따라오면서 그때 악취가 많이 나요. 대연천은 빗물에 의지하는 마른 천으로 밀물 때면 바닷물이 역류해 악취를 풍겼습니다. 이에 남구청은 지난해 수문을 만들어 역류 현상을 막았습니다. 하지만 남부 하수처리장에서 끌어올 유지용수 사업이 늦어지면서 생태하천이란 말이 무색한 실정입니다. 당장 올여름 물웅덩이에서 발생할 해충과 악취가 걱정입니다. 전년도에 수문을 설치함으로써 어느 정도 악취는 해소는 되었으나 유지용수 공급공사를 금년도에 초에 발주하여서 올해 연말쯤이면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유지용수 관로 공사가 끝나면 하루 800여 톤의 하수처리장 방류수가 대연천을 흐르게 됩니다. 하지만 방류수를 하천으로 보내기 위해선 인저감 시설이 필요한데 국12 예산 마련이 관건입니다. 실제 물이 흐르는 모습은 빨라야 내년 상반기에나 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한편 남구청은 악취 하천으로 부산시가 수질 개선 사업을 벌이고 있는 동천에 대해 2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하천 제방 부분에 부식 방지 도색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부산 뉴스 김석진입니다. 해운대구의회는 8일 열린 제248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종이문서 없는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부산 지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시행된 종이 없는 스마트 의회는 과다하게 쓰이는 인쇄물로 인한 예산 낭비와 환경 오염을 막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스마트 의회는 태블릿 PC를 이용해 회의 자료와 실시간으로 필요한 사진과 영상 등을 공유하며 양방향 소통으로 진행됐습니다. 오늘 저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종이 없는 의회의 첫 출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날로그적인 의회의 모습을 탈피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어울리는 우리 의회의 모습을 주민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더욱더 발전하는 모습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종이 없는 스마트 회의는 해운대고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4차 산업혁명 시대 지방의회 대응전략연구회를 중심으로 시작됐습니다. 미래통합당 정동만 국회의원이 본인의 제21대 국회 1, 2호 법안으로 지역 응급의료기관 활성화 관련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1호 법안인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은 부산 기장군의 의료취약지 지정 근거를 담았습니다. 2호 법안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은 코로나19 등 감염병 위급 상황에 국가가 지역 응급의료기관을 지원하도록 하는 근거를 포함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지역 응급의료기관 지정을 의무화하고 국가가 코로나19와 메르스 등 감염병 위급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 내 응급의료기관을 위한 것입니다. 정 의원의 1, 2호 법안은 지난 총선 때 지역 응급의료기관 활성화 공약 이행으로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여성 독립운동가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일본군을 상대로 전투를 벌였던 부산의 대표적 여성 독립운동가 박차정 의사의 생을 돌아봤습니다. 김윤정 기자입니다. 우리가 흔히 여성 독립 운동가라고 하면 유관순 열사를 떠올리곤 하는데요. 부산에서 숨은 독립 여성 운동가로 활동했던 박차정 의사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박차정 의사는 경술국치인 해인 1910년 5월 부산 동네 복천동에서 태어났습니다. 일제 침탈에 항거하며 자결한 아버지와 신간의 의결단 등에서 활동한 오빠들의 영향으로 박차정 의사는 어릴 적부터 자연스레 민족의식을 키워왔습니다. 고교 시절 부산 지역 동맹휴학을 주도했고 졸업 후에는 서울 지역 11개 여학교의 시위투쟁인 이른바 근우의 사건의 배후로 지목되면서 서대문 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르기도 했습니다. 그 밀양 박씨 박차정 의사하고 오빠 둘하고 태어난 곳입니다. 이 장소가. 근데 이제 1929년 박차정 의사가 동네 일신여학교, 지금의 동네여고 졸업반 일대 5학년, 그때 5학년, 5년 전이니까 5학년일 때 이 앞에 골목 일대에서 운동권 학생이거든요. 독립만세 운동을 주도했습니다. 졸업하기 전에. 그때 오빠들은 이미 그 만주에서 그 무장투쟁을 하고 있었고, 이후 둘째 오빠 박문호의 연락을 받고 중국으로 망명했고 중국에서 항일 무장투쟁을 이끌었던 의열단 단장인 김원봉과 결혼하면서 본격적인 항일 전선에 뛰어들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여성 독립운동가로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분은 유관순 열사입니다. 우리가 어려서부터 유관순 누나라고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런데 이 부산의 대표적인 여성 독립운동가 박차정 의사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훌륭한 박차정 의사님 두고 있음에도 사실 부산 시민들 가운데 아는 분도 많이 있지만은 또 모르는 경우도 적지 않게 있다 이렇게 봅니다. 박차정 의사님 같은 경우는 배우자가 그 의열단 단장이고 대한의용대 그 대장을 역임하신 김원봉 선생의 배우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해방을 맞지 못하고 1944년도 5월 달에 이렇게 돌아가셨습니다. 1939년 남경 조선 부인회를 결성해 모든 여성들이 단결해 독립운동과 여성 해방운동에 참여할 것을 주장하기도 했지만 중국 강서성 전투에서 큰 부상을 입고 후유증으로 34살 짧은 생을 마감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000여 명 가운데 여성 독립운동가는 약 400여 명 지금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한 2.5% 돼요. 그래서 우리 국가보훈처에서도 많이 발굴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자료랄지 또 벌써 오래전이잖아요. 그 기록이 또 이렇게 그런 자료가 일실되고 또 이렇게 누락된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좀 한계는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박찬영 여사님 같이 훌륭한 분 우리가 더욱더 발굴을 해서 참 여성들의 어떤 지표로서 또 표상으로서 그렇게 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차정 의사는 여성 독립운동가로서 독보적이라고 할 수 있는 활약에 비해 늦은 1995년에야 건국 훈장 독립장이 추서됐습니다. 박 의사의 숭고한 뜻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부산뉴스 김윤정입니다. 8일 오전 9시 30분쯤 금정산 8부 능선에서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불이 나자 소방 헬기와 산림청 소속 헬기 3대와 소방대원들이 투입돼 오전 11시쯤 진화됐습니다. 이 불로 산림 20제곱미터가 불에 탔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8일 새벽 2시쯤 부산 오륙도 동방 9.5해리 해상에서 연안자망 어선 A호가 작업 중이던 B호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선원 1명이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고 선박 일부가 파손됐습니다. 음주 측정 결과 두 선박의 선장 모두 음주는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부산해경은 A호가 투망 작업 중인 B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처음으로 코로나19가 집단 발생한 온천교회 완치자들이 혈장을 기증하기로 했습니다. 부산시는 코로나19 혈장 치료와 관련해 단체로 혈장 공여가 진행되는 첫 사례라고 밝혔습니다. 온천교회 완치자들 중 헌혈이 가능한 20명이 혈장을 공여하기로 했고 기증된 혈장은 코로나19 증증 환자 치료를 위해 사용됩니다. 한편 8일 부산시와 부산대병원, 부산의료원, 온천교회 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기증서약서 전달식이 진행됐습니다. 8일 새벽 4시쯤 해운대구 우동의 한 호텔 운영권을 둘러싸고 용역업체 직원들이 난동을 부렸습니다. 용역업체 대표 A씨 등 15명은 호텔 내 기존 용역업체 직원 15명과 호텔 내부에서 충돌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호텔 로비에 설치된 기물 등이 파손됐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6월 9일) 기상정보입니다. 부산은 오전부터 맑은 하늘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20도, 낮 최고기온은 27도의 분포를 보이겠고요. 한낮 동안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며 덥겠고 자외선도 강하겠습니다. 외출 시 차단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전국이 대부분 맑은 가운데 제주도는 오전에 구름 많이 끼겠고요. 낮 기온이 30도 이상 오르는 곳이 많아 매우 덥겠으니 한낮에는 가급적 실내에서 활동하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남부와 남해동부 두 해상 모두 맑은 날씨를 보이겠으며 물결은 최대 1m까지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참고해 운항하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부산은 이번 주 수요일부터 흐리며 11일 목요일 오전에 비 소식이 있겠고요. 12일 금요일 오후부터 일요일 오후까지도 비가 오겠습니다.
다만 저기압의 이동 경로에 따라 강수 지역이 변경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